Record.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음, 요거랑 자, 위에 있는 문장이 1번이고 아래에 있는 문장이 2번이라고 칠게요. 1, 2번 중에 어떤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2번이요? 2번을 선택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 if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뭐뭐 한다면, 즉 뭐뭐라면. 이건 조건이죠? 조건을 걸 때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근데 두 번째가 있단 말이야. if가 나온다고 무조건 뭐뭐 한다면이야? 아니야. 뭐뭐인지 아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시제? 정상적인 시제. 미래면 미래,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한마디로 이때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뭐뭐 한다면이냐? 그걸 묻는 거였어. 나는 궁금하다. 얘가 뭐뭐 한다면이야? 뭐뭐인지 아닌지야?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그럼 조건을 거는 거야? 아니야? 아니니까 미래면 미래 써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위에 있는 문장이 맞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건 아니 미래면 will brain 아니야? 당연히. 그죠? 조건을 거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을 걸 때는 현재 이제 쓰라고 했는데 조건을 거는 게 아니니까 이 문장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반면 이것도 똑같이 써볼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거랑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자, 이번엔 어때요? 위에 있는 문장이 맞아? 아래에 있는 문장이 맞아?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문장이 맞죠? 여기 if절이 뒤에 간다고 해서 이것도 뭐뭐인지 아닌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해석을 해보니까 나 안에 있을래.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거잖아요. 조건을 거는 게 맞네. 그러면 현재 시제 쓰라고 했죠? 미래 시제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게 틀렸고 아래에 있는 문장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 if는 항상 나오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때는 조건을 거는 거니까 현재 시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때는 정상적인 시를 쓰면 돼요. 우리가 궁금한 대상이 궁금한 내용이 현재의 내용이 궁금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할 수도 있고요. 과거 시는 나올 수 있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I wonder if he came to the party. 과거 시 나올 수 있죠. 그가 파티에 왔는지 안 왔는지가 궁금하다. 그럴 수 있잖아. 이것도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때는 if 자리에 whether를 넣어도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if 문장 or not은 되죠. whether 문장 or not 됩니다. 근데 whether는 성격이 수업원에서 whether or not 주어 동사도 되죠. if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if or not 주어 동사는 안 된다. 물론 여기에 초점이 더 있어요. 조건을 걸 때 현재시를 쓴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습한 내용은 요거고요. 두 번째는 자, 오랜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격, 목적격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떤 때 목적격인지 어떤 때 주격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생략에 대한 이야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죠. 주격은 생략 못해요.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같이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자, 주격, 목적격 구분하는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면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뭐 보통 대수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선행사가 사물이란 얘기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다. 그 얘기는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고요. 그 주어 역할을 위치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장이 쭉 이어지다가 명사가 나왔어. 선행사라고 하죠. 위치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나와요. 얘는 절대 주격은 아니겠지.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는데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일은 없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 근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중간으로 보내준 겁니다.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 자리가 비어있다.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주어 자리가 비어있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 그럼 무슨 격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그 다음에 정리할 거였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괄호를 묶을 수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하니까 괄호를 묶지 않을게요. 물론 비동사가 나온다면 둘을 같이 괄호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해됐지? 주격 목적격 구분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아요, 사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써볼게요. 이런 식의 문제를 내가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류 찾기 문제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류? 오류가 없을 수도 있고. 뭘까요? 자, 이겁니다. 정리해줄게, 봐봐. 대시라는 건 그래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접속사일 수도 있어. 대시라는 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시라는 게 무조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대시 대명사로도 쓰였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맞아요? 대신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아니에요. 위치는요. 물론 의문사 위치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혹은 어떤 것 which book 어떤 책 아니면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떤 것을 더 좋아해? 의문사로 쓰이는 위치를 제외하면 위치는요. 그냥 관계대명사예요. 얘가 접속사의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대명사 기능을 해서 관계대명사지 얘는 접속사 역할만 하진 않아요. 그럼 정리가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대은 접속사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됩니다. 연결만 해줄 수도 있고요. 본인이 대명사 역할도 할 수 있어. 근데 위치는 본인이 대명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He came all the way from France. all the way는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는 저 멀리 프랑스에서 왔다. 멀쩡한 문장에서 명사가 빠져 있나요? 아니잖아. 멀쩡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얘는 대명사 기능을 할 이유가 없죠.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나올 자리였다. 그러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만 되니 탈락이죠. 뭐는 써도 돼요? 대 써도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또 알게 된 게 대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위에서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 위치를 내가 대수로 바꿔볼게. 대 다음에 주어 자리가 비어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대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어.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문장이 쭉 이어지다가 명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명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주어 자리가 비어있지도 않아. 목적어 자리도 비어있지 않아. 혹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어쨌든 명사가 빠져있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얘는 대명사 기능은 안 하죠. 그러나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 이거를? 이때 이 대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음. 자, 하나만 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this is the hospital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병원인데 I was born in that hospital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문장에 the hospital이 두 번째 문장에 똑같이 나왔네. 더가 대수로 바뀌긴 했지만
이거 대명사로 받으면 it이에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안에 the hospital 들어가 있네. the hospital을 포함하는 문장이니까 the hospital에 대한 정보죠. 맞아요. 두 번째 문장 없으면 어떤 병원인지 모르는데 두 번째 문장이 있으니까 아 내가 태어난 병원이구나. 그 정보가 the hospital 뒤에 덧붙이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어 어순이잖아. 명사에 대한 정보가 명사 뒤에 나오는 게 영어 어순이니까 This is a hospital 하고 위치를 써서 연결한 거야. 이 대신에 위치 쓴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불러주면 I was born in 해야지. 여기서 it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대신에 위치를 써서 연결했는데 it이 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자, this is the hospital. 이것이 병원인데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묶어서 같이 중간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죠? 즉, in which인데 위치만 보낸 게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in which를 같이 내보내면서 이렇게 해석은 이게 더 쉬워요, 오히려. 이것은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맞죠? 나머지 불러보세요. 그리고 마침표 찍어야겠죠. 왜냐면 이 부분을 내가 같이 보내줬으니까. 자,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야? 첫째, 생략이 안 돼요. 목적격이지만. 전치사 뒤에 나오면 목적격 맞아요, 지금도. 근데 생략이 안 돼. 두 번째, 관계대명사 대을 못 써. 원래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을 못 써요. 또 후도 안 돼. 그러니까 나온다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위치 아니면 whom이야.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m이 나오겠죠. 지금 사물이니까 위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위에 있는 문장은요. 목적격이에요. 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목적격이네. 그럼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위치만 되는 게 아니라 뭘 써도 돼요? 대 써도 되고 둘 다 생략 가능해요. 최소 세 문장이네. 그런데 인위치를 쓸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 건드리지 않는다가 첫 번째 생략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련해서는 첫째,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접속사 that과 구분하는 방법. that은 관계대명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지만 위치가 나올 때는 무조건 관계대명사지 접속사로 쓰이진 않는다.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도 목적어니까 얘도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본 거예요.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져 있어. 목적격 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중간으로 보냈을 때도 생략 가능하고요. 그러나 함께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이동할 때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럼 좀 됐지? 오케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